나는 지금 서천고 고3이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고등학교가 동탄국제고거든? 근데 내가 거기 면접까지 갔다 떨어졌어. 거기 지원했다가 떨어진 입장으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내가 일반고로 간 게 더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 근데 막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너네가 바로 든 생각이 정시 파이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 근데 나도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너무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랑 너무 달라서 정시 파이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기 위해서는 너네가 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너네도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코로나였잖아. 그때 학교 꽤 안 나왔었지. 3월 달에. 나도 똑같이 너네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간이 많이 비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빈 시간 고등학교 갈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왜냐면 내가 1, 2월 달에 거의 그냥 좀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정신 차리면 시간이 훅 가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너네는 나보다 주어진 시간이 더 짧은 거 아니야. 2달. 거의 2달도 안 돼. 너네가 놀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이게 한 번에 이해가 가냐. 우리가 내신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은 어디서 인강을 듣던 인강쌤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있던 그 기준이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올라가면 되게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니네가 그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놓고 필기를 하거나 그래야 돼. 내가 내신 시험을 잘 준비하려면은 방학 때 베이스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기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내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과목이잖아. 국어, 영어, 수학은 한 번씩 다 경험해봤지만, 그래서 난 EBS도 인강이 있거든. EBSI라고 거기 들어가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 그거를 난 한번 다 보고 학교 들어가서 처음 듣는 말이 없도록 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친구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수학상 수학하 배우잖아. 그러면 수학 상하 같은 거를 약간 내가 처음 한번 배워보고 학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 때는 너네가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내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선생님들은 다 우리를 다 잘 보살펴 주려고 하시고 우리를 망치려고 한 선생님은 없잖아.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다 우리를 너네들 예뻐하신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좀 달라. 약간 선생님들이 우리를 대하는 결이 다른데, 그게 너네 막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잠을 자면 깨우시지 않나요? 아니, 깨우는데 그게 네가 만약 1년 내내 자. 그러면은 너는 대학에 못 가게 될 거야. 아니, 그 약간 과장된 얘기인데, 그만큼 선생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야 되고, 너네가 생기부라고 있지. 과목마다 적히는 칸이 있거든. 거기다가 네가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칸을. 근데 내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너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방학 동안에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너네들의 꿈이 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생각하고 올라가지 않아서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행평가나 발표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거기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자신의 진로랑 과목을 엮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난 그냥 거의 발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들은 꼭 공부할 때 공부하더라도 너네들이 꼭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보낼 건지 너네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딱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다르긴 하거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 하루 중에 힘들 때가 제일 많단 말이야. 그런 걸 너네가 좀 피하려면 마음가짐을 잘 갖고 너네가 확실한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 그 3년 동안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 그지? 그걸 그냥 내가 아무 준비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거를 헤쳐나가야지 너네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동탄국제고에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내가 동탄국제고를 가고 싶다고 제가 동탄국제고를 가고 싶다고 되게 한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하고 되게 열심히 면접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떨어져서 되게 그 상실감이 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누가 있지? 친구들이 있네. 여기로 가면 친구들 만날 수 있겠네. 이런 거에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서천고로 왔기 때문에 지금 너네 옆에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내가 되게 내신을 열심히 챙겨가지고 오히려 내가 슬픈 거를 그냥 거기서 계속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 그거를 기회 삼아서 내가 주어진 곳은 여기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오는 것 같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서천고 네. 학습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분위기가 되게 극과 극이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노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놀아. 근데 너네가 거기서 중심을 잘 잡고 그 노는 애들한테 휩쓸리지 말고 그 계속 경쟁을 통해서 너네가 쟁취를 해야 돼. 그 1등급을 쟁취를 해야 되고 서천고에 가면 진짜 시험이 망해도 3등급 밑으로 안 내려가. 왜냐면 밑에 노는 애들이 계속 깔아주기 때문에. 근데 진짜 열심히 해도 1등급을 맞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등급을 맞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나곡중학교에서 신갈고에 가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박찬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갈고에 가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저 친구와 같이 서천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서천고가 이렇게 붐이 불었었기 때문에 막 나도 서천고 가겠다, 나도 서천고 가겠다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원서 마감 전날에 제 친한 친구랑 야, 아무리 생각해도 서천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전날에 급하게 바꾼 학교가 신갈고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신갈고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 선택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갈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사립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안 하겠지만 저희 밑에 학년이 이제 축제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규모도 크고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돈도 정말 많고 그리고 학습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따로 챙겨주는 심화반이랑 창조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교 30등 안에 되면은 그냥 반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부터 조용히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전교 30등 이내 들어왔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갈고가 급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급식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사립이라 돈이 많아서 그런지 급식이 굉장히 맛있는데 그 영양사 쌤이 아쉽게 떠나게 됐지만 지금 다시 오신 선생님도 굉장히 맛있는 아마 나옥중학교보다 맛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갈고 저기 한 학년이 몇 명이나 돼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반 있어요. 10반. 네. 300명. 네. 그러면 1등급이 12명이네요. 네, 그렇죠. 그 신갈고 통학은 어떻게 합니까? 54번을 타면 정말 바로 앞에 내려주기 때문에 통학 걱정도 없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열심히 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데 2, 3학년쯤 돼가지고 이게 지치면 엄마 아빠 차를 많이 타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교통편도 굉장히 좋다. 54번을 타면 몇 분 정도 집에서 출발해서 저희 지금 학교까지? 신창 아파트인데 신창에서? 신창 아파트 탑승하고 신갈고 딱 내리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토탈? 네. 버스 타러 집에서 나와서부터 나와서부터까지 포함하면 한 20분? 한 20분. 네. 근데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 그 20분도 힘드네요. 그쵸. 그래서 엄마 아빠가 태워주는 차에서 네. 자거나 네, 그런 식으로. 혹시 그 지금 내신 등급 물어봐도 돼요? 제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지금도 내신 200점 만점이에요. 맞아요. 제가 내신이 170점대 초반이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안 한다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애매한 포지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되게 최상위권이었던 저 친구 덕분에 처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제 고등학교 3년 마감 내신이 2.2였거든요. 2.2 정도면 이제 인서울권은 누릴 수 있는 부유대학은 갈 수 있는 그런 내신이고 저 친구같이 이게 1점 초반, 1.3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스카이, 뭐 서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저 준서 친구의 도움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던 친구들이어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말 마음 잡고 하면은 충분히 인서울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준서 친구의 도움 받았다라는 거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도움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공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처음 배웠고 그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또 저만의 공부법이 또 따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형광펜 몇 개 들고 다니세요? 혹시? 저는 5가지 색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색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단원이 바뀔 때마다 다른 형광펜을 사용해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이 내용 이거 빨간색으로 칠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쪽 내용인가? 이런 식으로 사고 과정을 만들어서 암기 과목에 특화되는 그런 공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암기 과목들을 1등급을 받게 되었고요. 네. 신갈고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에서도 170점대 이쯤 돼 간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네요.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학교 면접도 보고 왔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놀 때 좀 공부를 했다. 네, 그렇죠. 네. 영어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 영어 시험이 근데 이게 제가 저 친구 때문에 서천고 시험지도 보고 다른 친구 때문에 뭐 보라고 시험지도 보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희 학교가 좀 쉽긴 쉬워요. 시험 자체는. 근데 범위가 너무 많아요. 네, 시험 범위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과목이라 네, 좀 고전한 게 있긴 한데 근데 아마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을 거예요. 네, 문제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대신 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난이도는 열심히 공부한 친구랑 열심히 안 한 친구랑 딱 가릴 수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정말 풀면서 정말 좋다, 쉽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근데 만약 공부를 안 한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줄 평을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나오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반 자리를 성적 순으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근데 아마 그 심화반, 창조반 그 성적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그 반은 이렇게 쪼라리 안 쳤던 것 같긴 한데 뭐 일반 반에서는 그냥 랜덤으로 중학교랑 똑같아요. 뭐 제비 뽑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립이라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활동들 무슨 활동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가온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체육대회를 정말 크게 하고요. 근데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희 밑학년 때부터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네,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아마 수학여행이랑 졸업여행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2, 고3 되면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짜잘짜잘한 뭐 스포츠 활동이나 뭐 운동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운동에 대해서 정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죠. 네, 저는 3학년 때 만들었어요, 제가. 3학년 때 만들었어요. 네. 뭐 만들었어요? 저 생기부를 채워내가지고 네. 제가 꿈이 공간 디자이너인데 공간 디자이너?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자율 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고 자율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그냥 공간 건축 동아리 부 이렇게 공간. 건축 동아리 부 이런 식으로 네. 관련된 그냥 명칭만 넣어서 만들어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아리 빠지지 않아? 동아리 빠집니까? 얘 때는? 엄청 줄어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자소서도 폐지되고 자율수 폐지된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생기부를 채울 생각이 있는 생기부를 채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1학년 때부터 채우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저 선배님이 꿈을 꼭 찾고 가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찾고 가라.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친구랑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꿈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생기부를 잘 채워서 면접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학하기 전에 그냥 혼자 자기 전에 누워서 나 정말 무엇을 좋아하지? 내 꿈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지고 올라가면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앞에 서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갈고에서 연애 많이 하나요? 네, 연애 네, 많이 하고요. 그 중학교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애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친구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해서 성적이 잘 유지가 됩니까? 근데 저는 살짝 떨어졌거든요.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자기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